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IPO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장이 아니에요. 목표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00조 원이 넘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숫자인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스페이스X를 완전히 자기 뜻대로 이끌 수 있는지 오늘 T3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시작할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스페이스X가 SEC에 IPO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머스크의 지분율은 약 42%예요. 그런데 의결권 비율은 무려 79%입니다. 숫자만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페이스X는 이번 IPO에서 이중 주식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1개예요. 반면에 머스크를 포함한 내부 핵심 관계자들이 보유하는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주식 수가 같아도 클래스 B 주주가 의결권에서 10배 유리한 거예요. 덕분에 머스크는 지분 42%만으로도 전체 투자자 의결권의 79%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CEO, CTO, 그리고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맡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에서 3가지 직함을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IPO 투자 설명서에는 주주들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법적 분쟁을 중재 절차로만 처리하도록 강제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주주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최소화해 놓은 거예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이해하려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겪은 경험을 알아야 합니다.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할 때는 이런 이중 주식 구조가 없었어요. 단일 주식 구조로 상장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각하다 보니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 내 머스크의 지분율이 약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 최소 25%의 의결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빅테크 창업자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이 돼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중 주식 구조를 통해 강력한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구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집중된 형태입니다. 그럼 이 구조가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스페이스X의 실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업계의 상식을 뒤집는 판단들이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항공우주 업계의 기존 강자들은 재사용 로켓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수년간 주장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비용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그걸 밀어붙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처음 제안됐을 때 재정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링크는 연간 운영이익이 40억 달러를 넘어서요. 전 세계 활성 가입자는 2026년 초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연간 매출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링크가 뛰어들고 있는 위성 통신 시장의 전체 규모는 장기적으로 연간 약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ARK 인베스트는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결정들을 이사회가 투자자 수익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겠죠. 재사용 로켓과 스타링크, 이 두 가지 베팅은 단기 손실을 수년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결국 설립자 한 명이 강력한 권한을 쥐고 외부 압력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들입니다. 이제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가 과연 근거 있는 숫자인지 따져볼게요. ARK 인베스트는 스페이스X를 자신들의 벤처펀드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 즉 순자산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ARK가 내놓은 분석 근거 자체는 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스타링크의 성장세예요. 이미 언급했지만 세계 어떤 통신 네트워크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사 비용의 극적인 감소입니다. 2008년에 킬로그램당 약 15,600달러였던 궤도 진입 비용이 재사용 가능한 펠컨 9 덕분에 현재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타쉽이 완전 운용 체계에 들어가면 킬로그램당 100달러 미만이 목표입니다.
$100 미만이 실현된다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들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발사 횟수와 시장 지배력이에요. 스페이스X는 2025년 한 해에만 165번의 임무를 수행했고 전 세계 궤도 발사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비슷한 비용으로 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2026년 2월에 완료된 xAI와의 합병입니다. xAI는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이에요. 이 합병이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전통적인 재무 모델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ARK는 발사 비용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궤도 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해진다고 분석해요. 땅 위에 짓는 데이터 센터보다 운영 비용이 약 25% 저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력망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 부지 확보 문제를 다 건너뛸 수 있으니까요. 머스크는 궤도상 AI 컴퓨팅 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씩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7,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현재 매출의 배수를 곱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스타링크의 가입자 성장 곡선, 스타쉽의 비용 감소 경로, 그리고 궤도 컴퓨팅 사업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격에 녹인 겁니다. 그래서 후행 매출 대비 약 95배라는 전통적 지표로는 설명이 안 돼요. 로드쇼는 6월 8일 주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 목표 금액은 750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번 IPO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스페이스X는 전체 주식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배분할 계획입니다. 대형 공모 기준으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배분 비율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공개 투자 설명서인 S-웨는 6월 로드쇼 시작 최소 15일 전에 공개될 예정이고 그게 나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실제 재무 데이터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의 흐름이 잠깐 포드 쪽으로도 이어지는데 이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맥락이 있어요. 포드의 짐 팔리 CEO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팔리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테슬라보다 BYD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에는 최신 모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SUV와 픽업 트럭을 3만 달러 내에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머스크는 이에 대해 지금은 중국에서 슈퍼바이즈드 FSD 승인이 나기 전이고 상하이 공장의 생산 용량이 제한 요소라고 직접 응수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팔리가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 CEO 중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포드는 2025년 말에 1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기차 사업에서 사실상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올 일렉트릭 F150 라이트닝도 취소됐고요. 지금은 보다 저렴한 전기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 상태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위성 인터넷 발사 서비스, AI 인프라라는 세 개의 거대한 사업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복합 기업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과정에서 지분율을 훨씬 뛰어넘는 의결권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주주 압력 없이 장기적 베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 판단이 옳았는지는 재사용 로켓과 스타링크의 역사가 이미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다음에 어떤 불가능한 베팅이 나올지 6월 S1 공개와 함께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T3에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